22번부터 진도 같이 봅시다. 소리의 강도가 P 단위로 무시하고 P하고 뭐 W 미터 제곱인데 이런 거 뭐 과학 정보라서 선생님도 잘 몰라.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소리의 크기는 분자 D 고 음의 강도는 I.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문제 풀 때 써두라 그랬지. D는 크기, P가 강도, I가 근데 소리의 강도가 두 개야. 강도가.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야 돼. 소리 강도, 얘는 기준음 강도. 기준음 강도. 기준이 된다는 건 바뀐다는 얘기, 안 바뀐다는 얘기야? 안 바뀐다는 얘기. 그렇지. 기준음은 아마 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돼. B 지역의 소리의 강도가 A 지역의 소리의 강도의 500배다. 자, 소리의 강도가 P라고 했는데 B 지역의 강도를 B라고 이름을 지을게. 지난번에 내가 1, 2로 했었고 이번에는 A, B로 이름을 지을게. 강도가 P, A 지역의 강도의 500배다. 자, 그럼 이거 분수로 누가 분모지? 얘는 PB, 얘는 PA. 자, PB가 지금 이게 B니까 이게 PB가 PA의 500배다. 선생님이 분모는 의라고 했잖아. 의. 이것도 거꾸로 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지 지금 여기. 얘는 얘의 분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주어 뭐뭐의. 주어가 분자 뭐뭐의가 분모야. 자, 주어와 의 이렇게 두 가지야. 분수는 항상 이 순서야. 반대로 하는 사람 진짜 많아. 내가 미리 얘기했지? 는 500배다. 500배다.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써먹어야 되는데 식은 여기 있잖아 지금. 식은 여기. 그러면 강도가 B의 강도가 있고 A의 강도가 있으니까 이 식을 몇 번 써먹어야 돼? 2번 써먹어야 돼. 자, 따라서 D, B는 10 로그 I분의 P, B, BB하고 이름을 지었어. 근데 I는 왜 B라고 안 지었냐? I는 내가 아마도 기준이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고 예측을 했어. 기준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준이 바뀌면 안 되잖아. 그리고 아마 얘는 기준이라는 말은 상수일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기준은 상수이다. 바뀌지 않는다. 여기서 I, B라고 한 사람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자, 이제 DA는 10 로그 I분의 PA. 이번에는 A를 대입한 식이야. 똑같은 식을 두 번 쓴다. B로 한 번, A로 한 번. 그 다음에 로그 문제는 연립할 때 거의 대부분이 뺄셈이야. 거의 대부분이 뺄셈이야.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확률이 아주 낮아. 내신 시험에는 뺄셈으로만 출제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 경험상 그래. 그래서 빼버려. 그러면 DB 빼기 DA는. 자, 여기서 여기 뺄 거야. 빼는데 10 로그 I분의 PB에서 10 로그 I분의 P를 뺄 건데 10이 반복되지. 그럼 10으로 묶어도 되겠니? 빼기 로그 I분의 PA. 자, 로그 빼기 로그는 로그를 몇 번 쓴다? 한 번 쓴다. 그리고 빼기는 나눗셈으로 바뀐다. 이제 요렇게 계산하는 게 분모, 요렇게 계산하는 게 분자. 그러면 PAI분의 PBI인데 I끼리 어떻게 돼? 약분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진수가 뭐가 나왔어? 로그 P분의 PB가 나왔지.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봐봐. 써놨잖아 미리. P분의 PB가 얼마다? 500이다.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 500 집어넣으면 되겠지. 따라서 여기다 쓸까? 10 로그 500.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그대로 좌변이네. 좌변. 로그 500을 계산해야 돼. A 지역과 B 지역의 소리의 크기의 차이 그랬는데 크기가
D잖아. DA와 DB의 차이를 찾는 거니까 맞단 말이야. 지금 차이. 저절로 차이가 됐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근데 이 값, 이게 답이 아니라고. 이 답식을 입력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얘를 숫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로그 500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지난 시간에 로그는 로그 2랑 로그 3만 있으면 거의 다 해결된다. 기억나? 로그 2랑 로그 3만 있으면 대부분의 로그는 다 계산할 수 있어. 자, 그럼 얘는 로그 2만 써있다는 얘기는 로그 2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상황이야. 자, 얘를 소인수분해 하는데 사실 정확한 소인수분해는 얘가 지금 2가 2개, 5가 3개 나올 거야. 500을 소인수분해하면.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 10의 거듭제곱은 소인수분해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얘를 소인수분할 때는 5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얘는 손대지 않는 게 좋아. 10의 거듭제곱은 소인수분해 2와 5로 하지 않는 게 계산이 더 깔끔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답은 나와. 그럼 내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느려. 더 느리고 계산도 복잡해. 그래서 최적화 시키면 10의 거듭제곱은 손대지 마. 상용로그 풀기 위해서는. 자, 이제 곱하기야. 그러면 로그 몇 개로 바꿀 수 있어? 지금은 한 개인데? 한 개인데 한 개로 바뀌어? 두 개로 바뀌면서 연산은 뭘로 바뀌어? 덧셈으로 바뀌는 거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야. 덧셈으로 바꿨어. 그럼 여기는 지수인 2가 어디로 갑니까? 2가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그럼 얘는 로그 10이니까 1이 돼버렸어. 자, 그런데 로그 5는 어떡하지 얘들아? 로그 5 1 마이너스 로그 뭐다? 둘이 합쳐야겠네. 잘했어. 야, 완벽하게 쓰면 더 좋았겠죠. 그래도 흐릿할 기억이 있잖아. 잘한 거야, 그런 거면. 전혀 기억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왔어, 정답에. 그럼 다음번에 풀 때는 어떻게 했어? 1 빼기 로그.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잘했어, 그 정도. 자, 얘가 1이니까 플러스 2가 돼. 왜? 이게 플러스 2는 뭐야? 2 곱하기 1이잖아. 1. 로그 10은 1이잖아. 그죠? 로그 10은 1이야. 맞아? 형님? 로그 10? 그럼 이제 로그 2가 0.3이니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10 가로 열고 1 더하기 2는 3이고 빼기 0.3 그러면 10 곱하기 2.7이니까 답은 27이 되겠지. 요게 차이니까 차이니까 여러분 차이가 근데 만약에야 지금 DB 빼기 DA가 27이 나오는데 반대로 빼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거 차이를 얼마라고 해야 돼? 27. 차이는 절대값의 개념이야. 27이라고 생각해. 이때 마이너스 27 입력하면 또 망하는 거지. 소수령에. 차이는 절대값을 말하는 거다. 순서는 상관없다. 차이. 자, 이게 방금 전에 보여준 게 지난 시간에 했던 식이 주어진 문제. 였다면 이제 오늘은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유형. 지금 우리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100% 이상인 아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100%가 끝인데 어떻게 이상이라고 표현하냐? 여기서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세 문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푸는 게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거를 실생활 문제라고 불러. 실생활 문제. 왜? 문장으로 나와 있잖아. 그지? 저렇게 읽으면 이게 꼭 몇 학년 문제인지 헷갈려. 그냥 읽어보면. 그래서 항상 활용 문제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학년에 맞춰서 풀이를 찾으면 돼. 자, 실생활 문제 첫 번째 버전 뭐 있었다? 식이 주어진 문제. 방금 전에도 식이 주어져 있었어. 식이 주어진 문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정의부터 찾아라. D가 뭐야? P가 뭐야? 이거부터 하라고 했지. 두 번째는 보통은 연립한다. 보통. 식을 두 번 써서 연립으로 주로 푼다. 자, 이 정도만 큰 흐름을 잡고 이제 두 번째 유형표를 찾아라. R% 증가 감소 문제. 자, 2번부터는 식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 R% 증가 감소 문제는 식이 없어. 식이 없어서 우리가 식을 세워야 돼. 자, 연습해볼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퀴즈를 내면 대답을 참 잘하거든. 내 용돈이 10만 원이라고 가지고 했을 때
아버지가 오늘 기분이 좋으셔. 야, 다음 달부터 10% 올려줄게. 그랬어. 그럼 다음 달 내 용돈 얼마야? 너무 계산을 잘해. 자, 왜? 돈이니까. 근데 그걸 식으로 표현해봐.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계산했어? 빨리? 대단하다. 근데 식으로 좀 써서 보여줘. 라고 동생이 물어봐. 식으로. 말로는 그 식으로. 어떻게 계산해? 10만 곱하기 100분의 10. 이게 10%지. 그러면 10,000원 아니야? 10,000원? 플러스 그 괄호 안에 플러스 10만을 또 더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증가한가? 이거는 원래가. 근데 10만이 똑같으니까 굳이 따로 쓸 필요 있어? 없어. 그럼 동생한테 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 1 더하기라고 쓰면 어차피 10만 더하기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바로 10% 증가를 여러분이 수학식으로 정확히 표현한 거야. 잘했어? 자 그러면 어떤 A라는 값이 이게 처음 값이야. 처음에 A야. 이게 10만 원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얘를 R% 증가시켜. 그럼 어떻게 식을 쓰면 돼? A 1 플러스 100분의 오,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 공식을 만들고 있어. 스스로. 자, 요게 한 번 증가한 거거든? 근데, 야, 다음 달에 기분이 또 좋으셔. 이번 달에도 10% 올려줄게.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니? 좀 어려워지는 것 같지? 하지만 생각해봐. 원래 처음 값이 10만이었는데, 거기다가 이 괄호를 곱하니까 10% 증가가 된 거잖아. 그럼 얘를 또 10%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이 괄호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처음 값을 기준으로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해주면 되잖아. 이게 바로 10% 증가의 개념이잖아. 그러면 똑같은 게 몇 개야 지금? 2개면 2개 쓰나 누가? 어떻게 쓰지? 네. 제곱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10% 증가는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에요. 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한 번 증가한 거거든? 근데 만약에 얘를 n번 증가시키면 몇 제곱? n제곱이 돼. n제곱이 돼. 퍼센트 증가와 n제곱까지 기억을 해야 돼. 또한 플러스 R%가 아니라 감소할 수도 있지. 야, 너 10% 용돈 깎아. 너 늦게 들어왔잖아. 이런 식으로 깎아. 그러면 마이너스 R%가 되는 거지. 그럼 어려울 거 없어. 이 R만 부호가 뭘로 바뀌어? 이 플러스만. 얘를 해야 돼. 얘를 마이너스로 바꿔줘. 그럼 그게 감소가 돼. n제곱은 똑같아. 여러 번 반복한다. 자, 요게 바로 실생활 문제다. 유형이 총 3개거든? 아직 하나가 더 남았는데 2번만 가지고도 하루를 다 써도 아깝지가 않은 수준이야. 왜? 이 3가지 중에 1위가 또 얘야. 1위가 얘야. 그래서 얘 자체만 해도 2번만 해도 거의 100%야. 출제율이. 2번 하나만 해도. 그래서 1번, 3번까지 합치면 출제율이 200%만 이렇게 올라가. 여기서 2문제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3개 중에. 그 중에 2번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도 퍼센트 증가함수 모르면 그냥 한 문제 갖다 버리고 출발하는 거야. 특히 얘는 선생님들이 서술형 너무 좋아하지. 서술. 퍼센트 증가함수. 자, 보자. 어느 회사의 매출액은 3년마다 30%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단위가 근데 3년마다라는 단위가 있는데 1년마다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순서 바꿀게요. 27번을 먼저 할게. 잠깐만. 이건 또 알파 퍼센트 증가 보죠. 25번 12개월. 그래. 여기 좀 어려워 보이긴 했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것 같다. 자, 위치 기반 서비스는 휴대폰 속에 기지국이나 위성법 장치와 연결된 칩을 부착해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 세 줄은 쓸데없는 조건이네. 자, 이용자 수가 이제부터 시작이야. 매월 전월보다 10%씩 증가. 나왔지? 자, 그러면 현재 이용자 수가 10만이지. 그러면 여기서 A가 10만이야.
얘가 10만이지. 근데 얘는 몇 퍼센트 증가? 10%. 근데 몇 개월 후야? 12개월 후지. 얘가 지금 매월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몇 번 증가한 거야? 12번이지. 그렇지. 12번. 맞아. 그러면 10만 괄호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10의 12제곱이 되는 거야. 요 표식이 됩니다. 채인이 지금 요식 하나, 2번 요식 하나 두 줄만 외우면 풀 수 있는 거거든. R% 증가했을 때 음식이야. 자,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럼 요거가 이용자 수가 얼마냐? 하고 물어보고 있지.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냐고 묻고 있는 거야. 근데 사소한 문제가 있어. 번호법이야. 사소하지 않다는지. 이걸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거거든. 1.1의 몇 제곱? 12제곱. 선생님이 거듭제곱 중에 한 10제곱까지 할 수 있는 건 2밖에 없다 그랬지. 3의 10제곱 그것도 계산 잘 안 나와 웬만해서. 그럼 이건 1.1의 12제곱 실제로 계산할까? 말이 안 되지. 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듭제곱이 나오면 이 사소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설명했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로그가 왜 탄생했다고 그랬지? 로그는 계산기라고 했어. 로그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1800년대 막 이럴 때는 계산기 역할을 하던, 그때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거듭제곱이 많은 숫자,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숫자를 계산하는데 사용됐어.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못 푼 이유가 뭐야? 1.1의 12제곱을 어떻게 구하지가 문제인 거지. 이걸 모르는 게 문제야. 따라서 x라고 넣어. 자, 이제부터 필기 잘해야 돼. 1단계 x라고 넣는다. 2단계 양변 로그 취한다. 양변 로그를 취한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공식을 다 사용할 거야. 12가 앞으로 나갈 거야. 우리가 아는 공식이야. 12 로그 1.1이야. 그럼 로그 1.1이 혹시 있니? 있어. 있어,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인수 분해해야 돼. 다시 로그 1.1이 문제 있니? 라고 했을 때 있지. 그럼 갖다 쓰면 돼. 없으면 소인수 분해. 이거 소인수 분해는 어떻게 돼? 10분의 11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소인수 분해. 자, 따라서 로그 1.1이 0.04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그 계산하면 얼마야? 0.48? 0.48이 나왔지. 그랬더니 그럼 어때? 똑같네. 0.48은요 로그 3.0이에요 라고 써있어. 따라서 x는 얼마야? 3.0이야. x가 뭔데?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그 녀석, 이 네모 부분. 따라서 10만 곱하기 3.02가 정답이 되는 거지. 물론 10만을 만 고쳐서 100분의 300이랑 해서 약분을 해서 답을 해줘야겠지. 실제 숫자로 답을 써야겠지. 자, 이렇게 거듭제곱이 나오면 큰 수의 거듭제곱, 이거 내가 직접 못할 것 같은데 느낌이 들 때는 그 녀석을 x라고 놓는다. 양면의 로그를 취한다. 그러면 문제에 써있거나 내가 소인수분해서 찾아야 된다. 마지막 요 순간도 되게 중요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거 어떻게 풀었지? 얘가 0점이 아니라 1점 얼마일 때도 보여줬어. 자, 지금은 0.48이 똑같은데 바로 로그 3.0이나 들어가서 x값 나왔는데 레벨을 높일게. 만약에 이거 필기하지 쓰지 마. 이거 헷갈리니까. 아까 푼 거랑 또 섞일까봐. 2.48이라고 치자. 이렇게 되면 얘는 안 똑같지.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했어. 어떻게 나누라고 그랬지? 얘를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으로? 정수와 소수로 쪼개라고 했어. 정수와 소수로 쪼개.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정수는 공식으로 바꿔. 로그. 2를 로그로 바꿔. 뭐야? 로그. n을 로그로 바꿔. 어떻게 바꿔? a에 n승으로 바꿔. 이게 숫자를 로그로 바꾸는 방법이야. 이건 정수가 아니어도 돼 실제로는. 근데 지금은 이 정수만 이 공식을 쓸 거야. 그럼 로그 미치 얼마야? 10이잖아. 따라서 얘도 미치 로그 10의 제곱으로 써야지. 그 다음에 0.48 소수 부분은 문제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잖아. 0.48 소수 부분은 문제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와 있어. 100%. 안 나오면 그럼 풀 수가 없어. 안 나와 있으면. 소수 부분은 문제에 나와 있어. 그래서 로그 3.0이니까 로그 x다. 그럼 로그잖아. 근데 양변의 로그는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 따라서 얘를 로그를 몇 개로 바꿔? 하나로 바꿔. 로그 더하기 로그니까 진수끼리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100 곱하기 3.0 얼마야? 300이지. 따라서 300이랑 x가 어때야 돼 이제?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요렇게 해결해야 돼. 여기가 내가 좀 더 레벨을 높였어. 0.48, 0.48 너무 똑같게 나왔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아예 똑같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쉽게 풀렸지만 정수와 소수가 섞여 있는 구조면 정수 따로 소수 따로 해야 된다. 소수는 보고 하시고 정수는 공식으로 하시고 또한 로그는 하나로 결국 합체가 돼야 된다. 공식을 이용해서. 자, 요런 흐름이야. 자, 그 다음 아까 24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걸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얘는 그냥 단위가 한 달마다, 1년마다, 하루마다 이렇게 1일 기준이었거든. 근데 얘는 뭐마다? 3년마다니까 이걸 1년마다로 바꾸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냥 이건 일단 무시하고 일단 놔두고 3년마다는 좀 놔두고 30%씩 인상한다. 그럼 또씩 세워. 2013년에 매출액이 1,000억 원이었을 때 그럼 그게 과거니까 이게 처음 값이야. 처음 값이 1,000억이야. 1,000억이었을 때 얘는 몇 퍼센트인가? 30%. 얘가 2013년이야. 그럼 나중에 2034년에 매출을 찾는 건데 자 A 가로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R 공식대로 그대로 썼어. 그 다음에 여기 지수는 횟수가 와야 되는데 몇 번이야 이거? 2014년에서 2034년 몇 년 지나니? 21년 지났지. 21년. 그럼 매년 증가했다면 21제곱이야. 근데 얘는 몇 년마다야? 3년마다인데 21년 흘렀지. 그럼 몇 번 증가한 거야? 그렇지. 37에 21. 7번 증가한 거야. 요게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몇 제곱이 돼? 7제곱이 되는 거야. 이걸 계산하시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1000억 곱하기 1.3의 7제곱이 답인 건데 이번에도 사소한 문제가 있지? 아니 너는 7분 내가 어떻게 곱해 1.3을. 자 따라서 이 부분을 내가 필요한 부분을 뭐라고 놓는다? x라고 놓는다. 계산기를 쓸 거야. 이제부터 로그라는 계산기를 쓸 거야. 양변 뭐해? 로그를 취한다.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은 어디로 가겠어? 앞으로 가겠지. 로그 1.3이 문제 나와 있나 봐. 오유 기분 좋게 있어. 그럼 갖다 쓰면 돼. 없으면 문제 없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 소인수 분해해야 돼. 10분의 13으로 고쳐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7 곱하기 0.114 x. 그럼 계산했더니 7, 4, 28 7, 1은 7 0.798이 로그 x다. 이번에도 정수 부분 없네. 아까처럼 좀 쉽게 나온 버전이야. 소수 부분은 문제 써있다. 똑같지? 똑같아. 따라서 로그 6.28
그럼 로그 한 개씩인가 진수끼리 어때야 돼? 다 알겠지. x는 6.8. x가 뭔데? 내가 네모친 부분을 x로 놨어. 여기. 요걸 x로 놨어. 그래서 1000억 곱하기 6.8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답지가 좀 불안하다 이게. 1000억 곱하기 6.28이니까 하나 두 칸. 이게 억이 0이 8개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대입하는 건지 그냥 6280만 대입해 놓은 건지 이건 출제자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어 사실. 만약에 이 문제를 그대로 푼다면 0을 8개 붙이는 게 맞아. 내가 볼 때는요. 근데 교재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가끔 있어. 선생님 심지어 메스 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회사 지금 메스 플랫인데 오류가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받아들일 때가 있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 본인이 맞대. 내가 오류를 보냈는데 우리 거 맞는데요? 이상 없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답장이 올 때가 있어. 이것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높아심에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답집에 이렇게 써 있으면 6280이 다르면 여기에 몇 억인지 구하시오 라고 썼어야 돼. 단위를. 억이라는 글자를 줬어야 돼. 그럼 정답이 6280이 맞아. 근데 저렇게 그냥 매출 액을 구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입력하는 게 맞아. 근데 내 말과 틀려도 그건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정확히 해주세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틀려도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야. 6280이 답인지 0, 8개 붙이는 게 답인지 예측이 안 돼. 자, 그 다음 27번. 블루베리 농장에서 블루베리 재배량을 증가시켜 20년 후의 재배량이 올해 재배량의 3배가 되게 하려고 한다. 자, 이 농장에서는 재배량을 매년 몇 %씩 증가해야 되는 거야. 얘는 지금 R%를 안 알려준 상황이야. 하지만 식은 똑같아. 자, 처음이 언제야? 처음이 올해. 그래서 나중에 언제야? 20년. 항상 시점이 두 개가 있는데 과거가 처음이고 얘가 나중이야. 과거를 잘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 과거가 올해가 과거고 20년 후가 여기야. 그러면 올해 재배량을 A라고 하자. 안 나와 있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 A 가로 열고 1 플러스 R%가 없어요. 그냥 R이라고 써야 돼. 대신에 몇 제곱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건 주어져 있어. 얘 지금 단위가 뭐야? 매년이지. 이게 제일 쉬워. 매일, 매년, 매월이 제일 쉬운 거야. 20년이 지났으니까 몇 번 증가하는 거야? 20번 증가하는 거지. 아까처럼 뭐 3년마다 이런 거 아니잖아. 더 쉽잖아. 따라서 20제곱이야. 그랬더니 이게 나중 값이 올해 몇 배가 되었다? 올해의 3배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돼. 3배가 되었다. 그러면 A가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양변의 양분이 되기 때문이야. A가 필요가 없어. 자, 근데 문제는 또 뭐야? 1 플러스 100분의 R A는 지울게 이제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식 이렇게 심플해졌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거 거듭제곱이지. R이 얼마인지도 몰라. 심지어는 이거 제곱만 해도 계산하기 힘들걸. 어찌됐건 이 거듭제곱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계산기가 필요하다? 로그. 이번에는 는 3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내가 는 x로 놓을 필요가 없어. 아까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는 x라고 내가 식을 세웠지만 지금은 는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로그 들어가면 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느낌이 있지. 느낌이. 이번에는 원래 등식이었다. 아까는 등식이 아니었다. 그럼 이제 20이 어디로 가? 앞으로 내려와. 로그 3 써있어. 얼마야? 0.5 써있어. 또는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이제 20을 이항할게. 양변에 20분의 1을 곱해. 로그만 남기고 있는 거야. 2분의 1과 20분의 1을 곱하니까 40분의 1이야. 또는 뭐 0.02로 계산할까?
0.5에다 20분의 1을 곱하면 0.025가 돼. 자, 그럼 이제 0.025 또 여기 있네. 0.025가 딱 여기 있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문제에 계속. 따라서 얘를 뭘로 고쳐? 로그 1.06으로 고쳐. 자, 그럼 로그는 로그지. 양변 로그 하나씩 만드는 게 포인트야. 그럼 진수랑 진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따라서 1 플러스 100분의 R이 1.06이야. 양면에 100을 곱해. 끝났지? R 쉽게 나왔지? 마지막 연산은 간단하잖아. 자, 얘는 또 이렇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 R을 안 알려줬어요. 하지만 양면의 로그를 취해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요거 20분의 1을 곱할 때 좀 계산, 40분의 1을 소수로 고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직접 나누기를 하던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 40분의 1을 0.06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0.06을 분수로 고치면 1000분의 25여서 약분하면 40분의 1이 나오거든. 그래서 소수로 할지 분수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좀 쉬운 쪽으로 노력을 해야 돼. 사람마다 좀 틀려. 보통 근데 풀이가 로그에서는 소수를 주로 많이 쓰는 편이긴 해. 분수보다. 표현 자체가 소수로 나와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100% 출제되는 문제를 제가 지금 3번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열심히 싸워야 돼. A를 R% 증가. 검토 문제. 그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N번 증가하면 여기 N 제곱이 온다. 아, 근데 책임 이거 하나 못 들었지? 자, 선생님이 R% 증가는 이렇게 된다 그랬지. R% 감소면 뭐가 바뀐다? 마이너스로 바뀐다.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거만 바뀌는 거야.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감소야. 감소도 출제돼. 똑같은 비율로. 자, 이제 다음 단원 지수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 뭐 익숙한 표현인 것 같잖아. 지수 함수.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지수 함수 아니냐? 우리는 지수 로그를 배웠지 지수 함수를 배우지 않았어. 지수 함수는 뭐냐부터 출발해야 돼. 지수 함수가 뭐냐? 일단 함수는 맨날 나오는 게 y는으로 시작한다고 봐야 돼. 또는 fx로 시작한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지수 함수야. 무슨 뜻이냐? x가 지수 자리에 있어야 지수 함수야. 자, 예를 들면 이 지수 함수니? 네, 지수 함수야. 자, 이거 지수 함수니? 지수 자리에 x가 있잖아. 지수 함수야. 자, 지수 함수니? x가 어느 자리에 있어? 밑에 있지, 밑. 따라서 얘는 3차 함수야. 이름이 완전 달라. 얘는 3차 함수야. 이게 2면 2차 함수, 이게 4면 4차 함수야. 따라서 지수 함수는 x가 지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수 함수는 다항함수, 지수 함수. 이것도 지수 함수 아니야. 밑에 x가 되겠지. 얘도 지수 함수. 이런 것들이 지수 함수야. 아, 지수 함수 조건이 하나 있다. 이 밑이 1이 아니고 양수야. 근데 이거 본 적 있지 않니? 밑이 1이 아니고 양수야. 이거 언제 배웠지? 내가 테스트에 계속 냈는데 로그 A의 B 로그의 정의 첫 번째 밑 양수 진수 양수 두 번째 밑은 뭐가 아니야? 1이 아니다. 이거죠. 밑은 1도 아니고 양수다. 똑같아. 지수 함수에서도 로그의 미적 공과 똑같아. 다만 얘는 진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수에 대한 언급은 없어. 진수는 얘만 들어있는 거야.
자, 로그 조건 다시 기억하시고 정의 조건 총 3개야. 양수, 진수, 양수, 미친 1이 아니다. 진수는 1이어도 됐어. 얘도 미친 1이 아니고 양수다. 일단 거기서 출발. 자, 우리가 함수 나오면 맨날 하는 레파토리가 뭐야? 함수라는 단어만 배우면 우리 이번 기말고사 때도 무슨 함수 배웠어? 기억해봐. 최근에 시험 봤잖아. 벌써 한 달밖에 안 지났어. 시험 문제. 뭐였지? 1대1 함수 있었고 또 좋아. 얘들아 유리무리 함수를 그렇게 풀었는데 유리무리 함수가 안 나오니? 유리무리 함수 했잖아. 유리무리 함수는 그때 뭐 했어? 정의 배우고 맨 처음에 정의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었지. 최대값 최소값 찾았지. 그런 레파토리가 똑같이 흘러.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걸 배우면 그 주제가 매번 똑같아.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한 번 함수를 잘 푼 친구들은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뭐야? 작년과 똑같은데 지난번과 똑같은데 느낌 쉬워진다는 얘기야. 근데 앞에가 안 되는 친구들은 계속 잘 안 될 수 있어.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또 나왔어. 봅시다. 지수함수 a 곱하기 2x선의 그래프를 y축 대칭이동. 자, 얘를 y축 대칭이동에 그럼 누가 바뀌니? x의 부호가 반대가 돼. 이게 y축 대칭이동이지. 똑같다고. 그 다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래. 이번에는. 그래?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y자리에 뭐 집어넣어? y 빼기. 선생님은 평행이동할 때 이렇게 문장에다 괄호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괄호치는 습관. 그 다음에 그 괄호만 일단 먼저 쓰고 y자리에 이만큼이야 y 빼기. x자리에는 3만큼이야 x 빼기 3. 부호 반대로 써봐. 물론 x하고 y는 일단 들어가고 숫자는 부호 반대로 써봐. 이게 평행이동이었어. 매번 똑같다고. 자,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2,6을 지난다. 또 뭐해? 맨날 하는 레퍼토리 똑같다고. y에다 6, x에다 2 집어넣어. 그럼 4는 x에다 2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2네 그냥 1승이니까. a는 얼마? 2. 이렇게 평행 대칭이동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 그러면 평행 대칭이동 했으니까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배워야 되지.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 녀석을 평행이동할게. n만큼 n만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n도 이항시켜서 y는으로 정리했어. 그 다음에 x축, y축 또 평행 대칭이동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부호가 바뀌는 건 x축 대칭이동 했기 때문이야. x축 대칭이동은 y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y는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 부호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도 x에도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 자, 이게 최종적으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모두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봐야 돼. 자, 이 형태를 기준으로 첫 번째 우리 맨날 하는 게 뭐야? 정의역, 치역. 자, 정의역은 쉬운데 맨날 까먹어. 대문자 R이야. 뭐게? R이 뭐야? R. 본 적 없나? 본 적 있지? 모든 실수. 리얼 넘버의 앞글자를 따서 R이라고 보통 많이 써. 한글로는 모든 실수야. 지금은 내가 써줄게. 이제 앞으로 R이라고 쓰면 모든 실수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X에 무엇이든 다 들어가죠. 자, 치역.
치역 옛날에 기억나?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 치역대가 치역은 y의 범위니까 맨 왼쪽에 있는 y를 여기다 갖다 써. 맨 오른쪽에 있는 상수함을 그대로 가져와. 이게 여기도 통해. 여기도 통해. 무리함수 할 때 이렇게 풀었어. 무리함수 할 때. 신기한 거. 그리고 이것도 기억나? 플러스면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면 작거나 같다고 했었거든. 근데 지수함수에서는 등으로 없어. 근데 무리함수 할 때랑 똑같아. 치역 찾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수학이 앞에서 열심히 해두면 뒤에가 쉬워지는 친구가 여기에 또 있는 정의역 치역. 자, 그 다음에 점근선 있어. 점근선. 점점 가까워질 선이었지. 이거 유리함수 할 때 했었지. 그치? 점근선은 여기 있는 부등호를 등호로 바꾸면 점근선. 어떻게 바꿔? 부등호를 뭘로? 등호로 바꾼다. 이걸 외워야 돼. 부등호를 등호로 바꾼다. 그럼 그게 점근선의 바꾸지. 크건 작건 다 등호. 이 정도만 해도 일단 기본적인 건 됐고, 세 번째 이제 그래프의 개형인데, 그럼 점근선이 y는 상수니까 가로선이란 말이야. y는 상수.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어.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어. 감소함수.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이렇게 생겼어. 근데 밑은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조건까지 붙어줘야 돼. 그래서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역을 표현해. 근데 지금 내가 그려준 그래프는 이 앞에가 플러스일 때 기준이야. y는 플러스 a의 풀만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n 여기 플러스일 때 기준이야. 만약에 y는 마이너스 a로 출발한다면 얘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그려져. 아래쪽에 그려져. 그래서 역시 a가 1보다 크면 뭐 증가다, 1보다 작으면 감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밑에 거는 그냥 파란색만 외워도 돼. 파란색만 외우고 빨간색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무슨 이동이야? 평행 이동이 부호가 바뀌나? 대칭 이동이야. 무슨 대칭 이동이게? x축이게 y축이게? x축 대칭 이동. 왜? 누구 부호 바뀌어? y 부호 바뀌지. 예를 들어 볼게. 얘를 x축 대칭 이동. 이거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이렇게 자. 1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얘를 그릴 줄 알면 플러스 상태만 그릴 줄 알면 그걸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리면 되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음수일 때. 그래서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해도 된다. 빨간색은 좀 지금 너무 고민 안 해도 된다. 잠시 잊어버려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플러스를 기준으로 확실하게 연습해라. 플러스일 때 밑이 1보다 커? 증가. 밑이 1보다 작아? 감소. 이렇게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보고 연습. 얘 정의역, 치역, 점근선 찾을 거야. 지금 찾을 거야. 찾자. 자, 첫 번째. 정의역 뭐야? 얘 정의역 뭐야? 모든 실수! 무조건. 자, 치역은 맨 왼쪽에 y와 맨 오른쪽에 상수함을 그대로 쓰라고 했다. 그 다음 이 지수함수의 앞에 부호를 봐. 앞에 부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지. 플러스는 어떻다? 크다. 두 번째. 점근선 어떻게 찾아? 점근선 내가 어떻게 찾으라 할게? 부등호를 등호로. 점근선 어떻게 찾으라고?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요. 여기는 부등호를 등호로 바꾸라고. 그게 정근선이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한글로 부등호를 등호로.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정근선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게 지금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져요. 점선이야. 그래서 정근선. y는 3입니다.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b 나왔네? b 나왔어. b가 3이야지. 근데 a를 아직 안 구했으니까 b에다 3을 일단 넣어. 일단 넣고 a는 어떻게 찾아? 정보가 또 있지. 이거 무리함수 풀 때랑 완전 똑같아. 어디 지나? y로가 순서상 0, 오 여기 있잖아. 0, 이거 0,5야. 또 5,0 하면 또 안 되지. 0,5를 지나니까 대입해. 5는 2의 a제곱 더하기 3. 3을 이해하니까 2가 됐지. 그럼 a는 1이지. 졸리비집 사탕 먹으면 되는데 지우야 보고 뒤에. 자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A, B를 모두 구했습니다. 결국 정역, 치역, 정근선 이걸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수하면서 그래프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못 봐서 좀 연습이 더 필요해. 그래프는 내가 더 보여줄게. 그래프 그리는 거. 일단 그래프를 보고 정역, 치역, 정근선 찾는 것만 잘해도 이 유형 맞출 수가 있어. 그럼 이제 37번. 이제 이걸 풀려면 이 여러 가지 대답을 다 하려면 우리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어요. 정확히. 3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야. 3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 자, 얘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부터 그리냐면 y는 3분의 1의 x승부터 그리면 돼. 일단 얘를 그려. 그 다음에 y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x를 그려. 뭐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수학적으로 설명해봐. 그렇지. 무슨 대칭이도? y축 대칭 이용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가 y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그리면 돼. 그럼 얘는 어떤 변화야? 수학적으로 평행 이동인데 이거 x축으로야 y축으로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이야. 얘가 원래 y 옆에 y 플러스 4였거든. 마 4만큼 평행 이동인 거. 자, 요 순서대로 풀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3분의 1의 x선을 그려야 되는데 내가 아까 어떻게 그렸지?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작고 0과 사이일 때, 내가 지금 그린 그래프가 가장 기본이 되는 y는 a의 x승 그래프란 말이야. 이 a의 x를 그릴 줄 알아야 돼. 또한 여기 지금 y 절편이 똑같은데 여기가 1이야. 왜냐? 모든 수의 영적은 얼마야? 따라서 0,1은 무조건 지나. 자, 그러면 지금 그래프는 3분의 1의 x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3분의 1의 x제곱은 어느 경우에 속해? 증가야, 감소야? 감소에 속해. 왜? 0과 1 사이잖아. 3분의 1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일단 감소 그래프. 지금은 이 그래프. 이게 1번 그래프야. 자, 그래프를 선생님처럼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꼭 실력 없는 애들이 이거를 한꺼번에 그리겠다고 하면서 못 그리고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지. 나는 한꺼번에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가 얘인데 1번인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대칭이도? y축 대칭도 해야 되지. 그러면 이게 1번 그래프면 2번 그래프를 또 새로 그릴까? 원래 여기 있었던 녀석인데 y축 대칭이도 하니까 어디로 옮겨져?
이렇게 옮겨지지. 이게 2번 그래프지. 0,1은 똑같네. y축 대칭 이동이니까.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제 얼마큼? x축으로는 이동 안 하고 y축으로 얼마큼 평이동?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해야지. 그럼 얘를 밑으로 4만큼 내려야 되는데 어딘가를 붙잡고 내리면 좋거든? 그 어딘가가 이 0,1을 다루기가 참 좋아. 여기를 딱 붙잡고 밑으로 끌어내리면 좋아. 자, 그래서 얘를 4칸만큼 내리니까 1 빼기 4니까 0, 얼마가 돼? 3이 되지. 그럼 별표가 여기로 옮겨지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게 3번 그래프가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이 합동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항상 대칭이동, 평이동은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지. 자, 잠시만. 있잖아. 오늘 패스트보드도 알려줄 건데 일단 지금 여기 들어가서 영상 봤어? 자, 요 유형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이 슬슬 떨어지고 있지. 3번 요거 그래프인데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 갖고 대답을 하는 거고 그러면 1번 그래프는 0,마삼을 지난다. 어때? 내가 딱 찾아놓은 그 점이지. 항상 이런 식으로 요 기준점을 활용하는 게 되게 좋아. 하나 안 했다. 정근선은 꼭 표현하는 게 좋아. 정근선. 그러면 얘 정근선. 얘 정근선. 맨 왼쪽 이번에 바로 찾아볼게. 맨 왼쪽에 y, 맨 오른쪽에 상수항. 만약에 상수항이 없으면 뭐라고 해야 돼? 0. 무리함수랑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 부호 봐봐. 앞에 부호 있어 없어? 그러면 크다. 이게 치역이었지. 이걸 등호로 바꾸면 뭐가 돼? 정근선이 돼. 그럼 y는 마사가 정근선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추가해주면 완벽한 거예요. 무리함수 그릴 때는 정근선까지 그려주면 완벽한 거예요. 무리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고. 자, 1번 해결했고요. 2번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어때?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맨날 실수 전체야. 모든 실수야. 어떤 지수함수가 와? 평행 이동해도 대칭 이동해도 영원히 모든 실수. 자, 3번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이거 봐봐. 같아 달라? 다르면 무슨 함수라고 해석하는 거야? 한마디로. 다르면 감소 함수라고 해석하는 거야. 다르면. 같으면 증가 함수라고 해석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증가 함수에 감소 함수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두 개가 다르면 감소 함수, 두 개가 같으면 증가 함수. 이렇게 외워야 돼. 그럼 둘이 다르니까 감소 함수. 자, 그래프를 봐. 초록색이야. 3번. 최종적인 그래프야. 증가야 감소야. 맞아 틀려? 틀렸지.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만 풀 수가 있는 거지. 정근선 y는 마사다. 내가 미리 찾아놓는 게 좋다 그랬지? 어차피 물어보게 돼 있어. 그 다음에 y는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것이다. 그래? 그럼 해보자. y는 이 녀석을 y축 대칭 이동 누구 보호한대? x 보호한대. 원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평행이동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0,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는 y 더하기 4는 3의 x인데 여기 있는 4를 옆으로 이항할게요. y는으로 항상 우리는 써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돼? 이렇게 돼. 그럼 얘랑 똑같다. 뭐가? 이 문제가. 자, 지금 나와 있는 얘랑 얘가 또는 얘가 내가 만든 얘가 똑같습니까? 어때요? 얘랑 얘가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3분의 1은 3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1승이야. 여기 마이너스 x야. 그럼 곱하니까 뭐가 돼? 3의 x. 똑같아. 똑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를 y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따라가는 훈련을 했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이 순서여야 돼. 대칭 이동을 먼저 해야 돼. 평행 이동을 먼저 해야 돼. 대칭 이동을 먼저 해야 돼. 자, 그리고 평행 이동이 나중인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수 법칙을 써서 3의 x로 바꿨다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릴 수가 있었지. 그럼 여기서 2단계면 끝나지. 얘를 처음부터 3의 x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바꿔버렸다면 이거였다면 나는 3의 x를 그린 다음에 바로 y축으로 마사만큼 평행이동해서 2단계로 끝낼 수 있어. 평행이동 하면 돼. 따라서 지금 얘가 위치보다 크니까 그래프는 이거야. 이게 y는 3의 x. 0,1을 지나고 얘를 y축으로 마사만큼 0,1이니까 마사만큼 내려서 0,마삼을 지나는 함수로 바로 답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더 쉬운 풀이도 가능했다는 얘기야.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연습해 두는 게 지금 제일 좋아. 자, 잠깐 쉬었다가 요 문제 더 풀어줄 거야, 그래프. 아직 연습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시기를 보시고 10분간 휴식은 좋은데